눈이 내리고 있었다. 희뿌연 공기 속에서 학교 벽돌 건물이 마치 오래된 그림처럼 번져 보였다. 뉴잉글랜드 겨울은 원래 이렇게 쓸쓸하고 아름다웠지만 그날만큼은 그 쓸쓸함 속에 뭔가 묘하게 떨리는 전조가 있었다. 나는 긴 코트를 여미고 가방을 매단 채 교문을 지나고 있었다. 세인트 클레어 아카데미, 명문 중의 명문. 아이비리그로 가기 위한 모든 전쟁이 벌어지는 곳. 하루에도 10번씩 자신의 이름값을 증명해야 하는 곳. 그리고 그곳에 소문이 떠돌았다. 한국에서 전학생이 온대. 진짜 천재래. 웃을 수밖에 없었다. 우리는 매년 그런 소문을 듣는다. 천재라던 아이들은 몇 주 만에 쓸쓸히 짐을 쌌다. 이곳은 친절하지 않았다. 지적 무관심과 자존심으로 무장한 천재들 사이에선 조금이라도 빈틈을 보이면 살아남을 수 없었다. 나는 두 손을 주머니에 깊이 찔러 넣으며 생각했다. 또 하나의 작은 폭죽이 터지고 사라지겠지. 그저 그런 이야기라고 웃어넘겼다. 그런데 이상했다. 이번에는 분위기가 달랐다. 도서관에서도 카페테리아에서도 누군가는 몰래 전학생을 검색했고 누군가는 전학 경로를 추적했다. 심지어 수학 선생님이 담배를 끊겠다고 선언한 것도 그 전학생 소식을 들은 직후였다. 처음으로 나는 약간의 호기심을 느꼈다. 조용히 이어폰을 끼고 내 스마트폰을 켰다. 한국 전학생 수학 영재 짧은 검색어를 입력했을 뿐인데 쏟아지는 기사 제목들. 한국과학영재학교 수석 졸업, 국제수학올림피아드 금메달, 논문 발표 경력까지. 나는 폰을 끄고 하늘을 올려다봤다. 눈발 사이로 흐릿하게 회색빛 구름이 움직였다. 뭔가 시작되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아직 모른 채였다. 그 작은 나라에서 온 소녀가 어떻게 우리의 공기를, 표정을, 마음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지. 그저 노래처럼 부드럽게, 그러나 영원히. 그날도 특별할 것 없는 하루였다. 수업이 끝나자 아이들은 들뜬 표정으로 복도로 쏟아져 나왔다. 가방을 내팽개치듯 짊어지고 일부는 농구공을 튕기며 웃었고 어떤 아이들은 교실 문 앞에서 소곤거리며 오늘의 과제에 대해 투덜거렸다. 나는 복도 끝 창가에 기대어 있었다. 교실 창문은 하얗게 서리로 덮여 있었고 그 너머로 눈이 소리 없이 쌓이고 있었다. 모두들 그렇게 일상에 젖어 있는 그 순간 조용히, 아주 조용히 한 소녀가 걸어 들어왔다. 검은 코트에 덮인 몸, 허리까지 내려오는 까만 머리카락, 그리고 무엇보다 눈에 띄었던 것은 한 손에 들고 있던 작은 이어폰이었다. 하얀 선이 소녀의 주머니 속으로 이어져 있었고 그 끝에서 아주 희미하게 음악 소리가 새어나왔다. 나는 그때 처음으로 그 아이의 이름을 들었다. 하윤. 얘들아, 새 전학생이야. 하윤. 한국에서 왔어. 담임 선생님이 짧게 소개했지만 교실 안에 흐른 것은 박수나 환영의 기운이 아니었다. 그저 가벼운 정적. 그리고 눈길들. 누군가는 미소를 지었고 누군가는 속으로 피식 웃었다. 그리고 누군가는 흥미로운 실험 대상을 바라보듯 호기심을 감추지 않았다. 하윤은 짧게 고개를 숙였다. 이어폰을 빼지도 않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하윤입니다. 그 목소리는 얼어붙은 공기처럼 가볍게 퍼졌다가 곧 사라졌다. 나는 어쩐지 눈을 뗄 수 없었다. 그 아이는 우리 모두와 다르게 보였다. 몸짓도, 숨쉬는 방식도, 심지어 고개를 드는 속도조차. 이어폰에서 흐르는 노래가 뭔지 궁금했다. 그 조용한 선율 속에서 세상과 단절된 듯 걷는 모습. 마치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 사람 같았다. 옆자리로 안내받은 하윤은 조심스레 가방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자리에 앉자마자 다시 이어폰을 귀에 꽂았다. 손가락은 천천히 책상 위를 톡톡 두드리며 박자를 맞췄다. 그 순간이었다. 내 자리 근처에 있던 친구 네이트가 툭 내 옆구리를 쳤다. 봤어? 이어폰 꼈어. 수업 시간에 이어폰이라니. 진짜 별나네. 나는 대답 대신 가만히 고개만 끄덕였다. 네이트는 키득거리며 속삭였다. 한국에서는 저게 멋인가 봐. 좀 유난스럽네. 평소 같으면 나도 웃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날은 이상하게 웃음이 나오지 않았다. 하윤은 분명히 우리와 달랐다. 다른 방식으로 숨쉬고 다른 방식으로 존재했다. 하지만 그 다름이 이상하게 나를 끌어당기고 있었다. 수업이 시작되고
선생님이 칠판에 복잡한 미적분 문제를 적어 내려갔다. 교실 가득 분필 소리만 가득했다. 아이들은 노트북을 펼치거나 머리를 긁적였다. 몇몇은 이미 포기한 표정이었다. 그 와중에도 하윤은 아무것도 쓰지 않았다. 그저 이어폰을 끼운 채 눈을 감고 있었다. 마치 문제를 보지도 않고 이미 머릿속에서 모든 답을 계산하고 있는 것처럼. 나는 이상한 긴장감을 느꼈다. 왜 저렇게 조용할까? 왜 저렇게 자신감 있어 보일까? 왜 저 아이는 아무것도 증명하려 하지 않는 걸까? 수업이 끝난 후 선생님은 하윤을 불렀다. 하윤, 앞으로 나와서 이 문제 풀어볼래? 순간 교실 전체가 술렁였다. 네이트가 다시 내 팔을 쿡 찔렀다. 야, 이제 진짜 본색 나오는 거야. 하윤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어폰을 빼지도 않고 느릿한 걸음으로 칠판 앞으로 걸어갔다. 그리고 분필을 집어들었다. 그 순간 나는 숨을 삼켰다. 마치 눈발이 멈춘 것처럼 세상이 조용해졌다. 하윤은 단 한 번도 멈추지 않고 단 한 번도 되돌아보지 않고 칠판 가득 부드럽고 정확하게 수식을 써내려갔다. 그리고 마지막 줄을 완성한 뒤 고개를 들지 않은 채 이어폰을 다시 정리했다. 끝났습니다. 선생님은 칠판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다. 정답이야. 순간 웅성거림도 없이 모두가 침묵했다. 나는 느꼈다. 이 순간이 우리 모두의 인생에 남을 거라는 것을. 이어폰을 낀 소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우리 세계를 흔들기 시작한 첫 순간이었다. 그날 이후 교실의 공기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누구도 대놓고 말하지 않았지만 아이들은 하윤을 의식하고 있었다. 쉬는 시간마다 복도 구석에서는 작은 속삭임들이 들려왔다. 진짜 천재야? 그냥 운이 좋았던 거 아냐? 미적분은 하나의 분야일 뿐이야. 자기 합리화였다. 우리 모두 알고 있었다. 하윤이 풀었던 문제는 우리가 아무리 끙끙거려도 몇 시간은 걸릴 문제였다는 걸. 그걸 단 몇 분 만에 끝냈다는 걸. 하지만 모두가 하윤을 인정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니었다. 특히 한 사람, 앨리슨 장. 앨리슨은 이 학교의 왕이었다. 중국계 미국인, 부유한 집안, 수학, 과학, 역사, 문학까지 모든 과목에서 만점을 찍는 전설.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는 자기가 왕이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나는 예전에 앨리슨이 학교 기부 행사에서 교장 선생님 옆에 당당히 서 있던 모습을 기억한다. 하얀 드레스를 입고 카메라 앞에서 자연스럽게 미소를 지으며 주변의 아이들은 어쩔 수 없는 거리감을 느꼈다. 앨리슨은 우리와 달랐다. 가진 것, 배운 것, 믿는 것이 모두 달랐다. 그리고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당연한 듯 우월감을 풍겼다. 특히 아시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앨리슨은 은근히 중국 중심주의를 내비쳤다. 한국? 일본? 그건 결국 중국 문화의 그림자야. 그녀는 그렇게 말했고 아무도 대놓고 반박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앨리슨은 너무나 똑똑했으니까. 하지만 이제 하윤이 나타났다. 하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자신을 드러내지도 과시하지도 않았다. 그냥 조용히 이어폰을 끼고 앉아 있었다. 그게 오히려 앨리슨을 자극했다. 자신의 왕좌를 위협하는 존재가 미소 한 번 없이 나타났다는 사실이 앨리슨을 미치게 만들고 있었다. 점심시간 카페테리아 구석. 나는 우연히 앨리슨과 그녀의 친구들 무리를 지나가다가 그들의 대화를 듣게 됐다. 진짜 재수 없어. 뭐가 그렇게 잘났다고. 앨리슨은 무심한 표정으로 포크를 굴리면서 말했다. 한국? 겨우 그런 작은 나라 출신이야. 여기 와서 진짜 실력을 봐야 알겠지. 그녀는 웃지 않았다. 하지만 그 말 속에는 분명한 적대감이 있었다. 하윤을 무너뜨리고 싶다는 강한 의지가. 나는 순간 어쩐지 싸늘한 기운을 느꼈다. 앨리슨이 그냥 넘어갈 리가 없었다. 그리고 우리는 곧 알게 될 것이다. 앨리슨이 얼마나 무서운 상대인지. 며칠 후 수학 수업 시간. 선생님은 새롭게 올림피아드 준비를 위한 문제 풀이를 시작했다. 칠판에는 고난도의 수열 문제가 빼곡히 적혔다. 아이들은 문제를 보자마자 좌절했다. 그리고 그 순간 앨리슨이 손을 번쩍 들었다. 선생님, 이번 문제
하윤이 풀어보면 어떨까요? 학교 대표로 올림피아드 준비하는 거잖아요. 교실 안이 조용해졌다. 누구도 숨을 크게 쉬지 않았다. 선생님은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하윤은 조용히 이어폰을 빼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나는 손에 땀이 나는 걸 느꼈다. 이건 단순한 문제풀이가 아니었다. 왕좌를 지키려는 자와 그것을 위협하는 조용한 혁명가의 첫 번째 대결이었다. 하윤은 천천히 칠판 앞으로 걸어갔다. 교실 뒤편, 앨리슨의 눈빛이 서늘하게 빛났다. 나는 알 수 있었다. 오늘 이 작은 교실 안에서 세인트 클레어 아카데미의 공기가 바뀔 거라는 걸. 하윤은 분필을 들고 칠판을 바라보았다. 문제를 읽는데 10초도 걸리지 않았다. 그리고 분필 소리가 시작되었다. 스르륵, 사락, 사락, 마치 겨울눈 위를 걷는 듯한 부드러운 소리. 하윤의 손은 망설임 없이 움직였다. 깨끗하고 정확하게, 거짓 없이, 두려움 없이. 나는 숨을 참았다. 그 순간 이어폰에서 흘러나오던 Love 포음의 한 소절이 나도 모르게 머릿속을 채웠다. 이 노래는 너를 위한 거야. 세상에 단 하나뿐인 너를 위한. 칠판 위 문제들은 눈처럼 사라졌다. 하윤은 마지막 수식을 그리고 천천히 분필을 내려놓았다. 끝났습니다. 조용한 선언. 그리고 정적. 선생님은 칠판을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정답이다. 순간 어떤 아이들은 숨을 삼켰고 어떤 아이들은 얼굴을 붉혔다. 나는 뒤를 돌아봤다. 앨리스는 미소를 잃고 있었다. 왕좌의 그림자, 그 어두운 자리가 조용히 무너지기 시작한 순간이었다. 문제가 끝나고도 한동안 교실은 조용했다. 하윤은 분필을 책상 위에 내려놓고 조심스럽게 이어폰을 다시 귀에 꽂았다. 마치 자신이 만들어낸 이 파동에 아무런 관심도 없다는 듯이. 하지만 그 순간 교실은 숨을 참고 있었다. 누구도 손을 들지 않았고 누구도 농담을 던지지 않았다. 심지어 선생님조차도. 나는 눈을 깜빡이며 머릿속을 정리하려 애썼다. 이건 단순한 문제풀이가 아니었다. 이건 무너짐이었다. 한 세계가 조용히 아무 소리 없이 스스로 균열을 일으키는 장면이었다. 가장 먼저 반응한 것은 예상했던 대로 앨리슨이었다. 그녀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선생님, 제안 있습니다. 제가 준비해 온 문제를 하윤이 풀 수 있을지 시험해봐도 될까요?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매서운 칼날이 숨어 있었다. 다른 아이들도 느낄 수 있었다. 이건 단순한 시험이 아니라 도전이었다. 선생님은 잠시 머뭇거리다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앨리슨, 문제를 가져와. 앨리슨은 서랍을 열어 한 장의 종이를 꺼냈다. 종이에는 빼곡한 수식과 국제 수학 올림피아드에서도 가장 까다로운 유형으로 꼽히는 수열 문제가 적혀 있었다. 나는 순간 하윤이 움찔하지 않을까 걱정했다. 하지만 하윤은 변함이 없었다. 그저 이어폰을 잠시 끄고 조용히 종이를 받아들었다. 그 작은 손에 엄청난 무게가 실린 듯한 순간이었다. 하윤은 문제를 읽기 시작했다. 천천히, 차분히, 눈을 깜빡이지도 않고, 숨도 고르지 않고, 몇 초 동안 교실 전체는 숨조차 쉬지 않았다. 그리고 하윤은 조용히 책상에 앉았다. 그리고 가방에서 작은 수첩과 펜을 꺼냈다. 나는 깜짝 놀랐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노트북을 꺼낸다. 수백 가지 계산을 시뮬레이션할 수 있는 최신 프로그램을 띄운다. 하지만 하윤은 아날로그였다. 손으로 직접 풀겠다는 것이었다. 하윤의 펜촉이 종이 위를 스치기 시작했다. 스르륵, 사라락, 마치 겨울바람이 얇은 얼음 위를 스치는 듯한 소리. 문제는 복잡했다. 계산만 50단계를 넘어야 하고 수열 규칙을 알아내야 하는 문제였다. 게다가 변형 규칙까지 숨어 있었다. 나는 숨을 참았다. 네이트는 내 옆에서 손가락을 부들부들 떨고 있었다. 누군가는 뒷자리에서 옷깃을 꼬집고 있었다. 하윤은 멈추지 않았다. 펜 끝에서 나온 숫자와 수식들이 정교하게 서로 연결되기 시작했다. 마치 오래된 악보를 연주하듯 틀림없이 조용히 완벽하게. 그리고 약 7분이 지났을 때 하윤은 펜을 내려놓았다. 수첩을 접었다. 그리고 고개를 들었다. 그 눈빛에는 조금의 긴장도
자만도 없었다. 그저 확신만이 있었다. 하윤은 조용히 말했다. 답은 3인 5입니다. 순간 교실에 조용한 파문이 퍼졌다. 선생님은 종이를 받아들고 한참 동안 수식을 따라갔다. 한 줄 한 줄 검토하고 또 검토하고 그리고 결국 숨을 길게 내쉬며 고개를 들었다. 맞았다. 모든 과정 완벽해. 정적 긴 정적. 나는 눈을 질끈 감았다. 누군가는 숨을 들이켰고 누군가는 손등을 꽉 움켜쥐었다. 앨리스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의 얼굴은 얼어붙은 것처럼 굳어 있었다. 자신감 넘치던 눈빛도 늘 비웃던 미소도 지금은 어디에도 없었다. 왕좌, 그 그림자가 조용히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나는 그날 한 세계가 그 어떤 폭력도 없이 그 어떤 소리도 없이 무너질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다. 조용히 그러나 완벽하게. 그 소녀 하윤은 그렇게 우리 세계를 바꿔놓았다. 시간이 지나면서 학교 안 분위기는 눈에 띄게 변해갔다. 아무도 크게 떠들진 않았다. 하지만 공기의 무게가 달라져 있었다. 하윤은 여전히 변함없었다. 조용히, 묵묵히 이어폰을 끼고 다녔다. 쉬는 시간에도 점심시간에도 그 작은 이어폰에서는 늘 같은 노래가 흘러나왔다. 나는 우연히 그녀의 책상에 놓인 휴대폰 화면을 힐끗 본 적이 있다. 아이유, Love Poem. 플레이리스트에는 단 하나의 곡만 있었다. 하윤은 아마 매일 같은 노래를 들으며 이곳을 버티고 있었던 것이다. 우리 반은 묘한 침묵 속에 갇혔다. 이전까지는 누가 시험에서 100점을 받으면 모두가 박수를 쳤다. 경쟁이라도 그 속엔 질투 섞인 찬사가 있었다. 하지만 하윤이 문제를 풀어버린 후 아이들은 축하도 비웃음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단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조용히 자신의 노트를 다시 열었다. 나 역시 그랬다. 예전에는 수학 숙제를 대충 넘겼다. 어차피 다 못 푸는데 뭐, 그런 식의 체념이었다. 하지만 요즘은 달랐다. 교실 구석에 앉은 작은 소녀를 떠올리며 나는 문제 하나를 더 풀어보았다. 하나라도 그녀에게 조금이라도 가까워지고 싶었다. 아니, 조금이라도 내 한계를 넘어보고 싶었다. 네이트도 변했다. 늘 웃고 떠들던 네이트가 요즘은 점심시간마다 교과서를 펼쳐놓고 있었다. 야, 올리버, 오늘 미분 문제 같이 풀자. 그는 대수롭지 않은 척 말했지만 나는 알았다. 그 역시 하윤을 보고 무언가를 느낀 것이다. 앨리스는 겉으로는 변한 척하지 않았다. 여전히 교양 있고 여유 있는 척했다. 하지만 가끔 하윤이 칠판 앞으로 나설 때면 그녀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걸 나는 봤다. 왕좌는 무너지지 않았다. 아직. 하지만 왕관은 더 이상 그녀만의 것이 아니었다. 하윤은 왕좌를 탐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자기 세계를 지키고 있을 뿐이었다. 음악처럼 아무리 소음이 넘쳐도 자기만의 멜로디를 잃지 않는 사람처럼. 그게 우리를 바꿨다. 학교 축제가 다가오던 어느 날 선생님이 깜짝 제안을 했다. 이번 수학 전시회 프로젝트는 조별 활동으로 할게. 각 조마다 주제를 정해서 발표하도록. 나는 가슴이 뛰었다. 아마 하윤과 한 조가 된다면 평생 잊지 못할 경험이 될 것 같았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하윤은 자발적으로 조를 짜지 않았다. 가만히 있었다. 아무도 먼저 다가가지 않았다. 두려웠던 것이다. 어쩌면 존경은 곧거리감이었는지도 모른다. 결국 선생님이 정해준 조가 발표되었고 나는 다른 친구들과 한 조가 되었다. 하윤은 역시 혼자였다. 그때였다. 네이트가 내 팔을 툭 쳤다. 야, 우리 조에 하윤 데려오자. 나는 놀라서 고개를 돌렸다. 괜찮을까? 네이트는 웃었다. 괜찮든 말든 우리가 먼저 다가가야지. 그 짧은 말에 나는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다. 그리고 느렸다. 하윤이 우리를 바꾼 건 그녀가 무엇을 가르치려 했기 때문이 아니었다. 그저 존재 자체로, 자기 자신으로 조용히, 부드럽게 우리를 이끌어낸 것이었다. 나는 천천히 하윤에게 다가갔다. 이어폰을 끼고 고개를 숙이고 있던 하윤이
내 그림자를 느끼고 고개를 들었다. 그 눈빛은 여전히 조용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아주 깊은 곳에 조심스러운 기대 같은 것이 있었다. 나는 숨을 고르고 말했다. 같이 할래? 우리 조로. 하윤은 한 박자 늦게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나는 알았다. 기적은 소음 속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기적은 늘 가장 조용한 순간에 온다. 시간이 흘러 우리의 프로젝트는 끝났다. 하윤과 함께한 4주 동안 나는 이전에 몰랐던 세계를 배웠다. 문제를 푸는 방법도, 생각하는 방식도,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을 대하는 마음도. 하윤은 예상대로 완벽했다. 하지만 그 완벽함은 거만하거나 차가운 것이 아니었다. 늘 조용히 필요한 만큼만, 조금도 욕심내지 않고, 조금도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지 않고, 우리는 매일 조금씩 그녀의 리듬에 맞춰 걷게 되었다. 처음에는 어색했다. 서로 다른 언어, 다른 문화, 다른 습관. 하지만 어느새 하윤의 부드러운 리듬은 우리 모두를 하나로 묶었다. 프로젝트 마지막 날, 우리는 작은 교실 무대 위에 섰다. 하윤은 파워포인트도 준비하지 않았다. 그저 작은 수첩 하나를 들고 올라섰다. 그리고 조용히 문제 해결 과정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 목소리는 작았다. 하지만 확고했다. 아이들은 숨을 죽이고 들었다. 심지어 앨리슨조차 고개를 끄덕이며 필기하고 있었다. 발표가 끝나자 잠시의 정적이 있었고, 그리고 큰 박수가 터졌다. 나는 무대 옆에서 박수를 치며 몰래 하윤을 바라봤다. 그녀는 살짝 고개를 숙이며 웃었다. 아주 작게, 아주 조용하게. 그 웃음은 내가 이 학교에서 본 어떤 환호보다도 더 강렬하게 가슴을 울렸다. 그날 밤 나는 혼자 방에 돌아와 책상에 앉았다. 책을 펴려다 괜히 멈췄다. 그리고 서랍을 열어 오래된 일기장을 꺼냈다. 그곳에 나는 조심스럽게 한국어로 한 문장을 적었다. 고마워요, 하윤. 아주 서툰 문장이었지만 진심이었다. 하윤은 우리의 세계를 바꾸었다. 소리 없이, 강요 없이 자신만의 노래를 부르듯. 그리고 나는 이제 안다. 진짜 변화는 가장 조용한 순간에 온다는 걸. 기적은 언제나 노래처럼 다가온다.